2026년 5월 13일 밤부터 14일 새벽 사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전역에 대규모 공습이 단행되었습니다. 이번 공습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단일 공습으로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습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키이우 시내에만 무려 7시간 52분 동안 연속으로 공습 경보가 발령되었으며 민간인 거주 지역을 향한 무차별적인 포격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대규모 공습은 전방위적인 정밀 타격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불과 30시간 만에 총 1,506북 7기의 자폭 드론을 출격시켰으며 이와 함께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인 킨자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 56발을 동시에 발사했습니다. 이는 과거 하루 최대 발사 기록이었던 약 1,000기를 완전히 넘어선 수치로 기존의 모든 전시 기록을 경신한 복합공습입니다. 주요 맥락을 살펴보면 이번 사태는 우발적인 군사 행동이 아닌 치밀하게 계획되고 준비된 대량 공습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이번 공습은 도널드 트랩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실시된 공식 휴전이 끝난 직후에 발생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휴전 기간을 활용해 드론과 미사일을 비축했으며 우크라이나 방공망에 가해지는 부담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습 시점을 의도적으로 계산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평화를 위한 휴전 기간이 오히려 대규모 전쟁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악용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세계 지도자들의 외교적 행보와 전장의 비극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미사일이 키이우의 민간인 주거 지역을 강타하고 다층 아파트가 붕괴되는 시점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나 무역 및 지정학적 현안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세계 지도자들이 베이징에 모여 평화와 협력을 논의하는 바로 그 시각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를 향해 수백 발의 미사일과 드론을 퍼부었다고 지적하며 오직 모스크바에 대한 실질적인 압박만이 이 사태를 멈출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완전히 무력화하고 고갈시키기 위해 정밀하게 설계된 다단계 다중복합 타격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수주에 걸쳐 무기를 비축한 뒤 명확한 군사적 목적을 가진 총 2차례의 대규모 파상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1차 공습은 5월 13일 오전 11시 직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습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샤헤드 계열 자폭 드론 약 200기가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 영공으로 진입했습니다. 드론의 진입은 끊임없이 이어졌으며 당일 오후 5시 45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공식 발표를 진행할 시점에는 이미 하루 동안 발사된 드론만 최소 800기를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해당 드론들이 벨라루스 영공을 거쳐 우크라이나 북서부 코른 지역으로 비행하는 항로와 흑해, 브란스크, 쿠르스크, 크림반도 등 전방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접근하는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했습니다. 2주간 공습은 특정 시설의 파괴보다는 우크라이나 방공부대의 미사일 소모를 유도하고 방공기지 위치를 노출시키며 방공 요원들을 지치게 만들려는 전략적 목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이 최초의 주간 공습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과 철도 인프라가 집중 타격을 입었으며 최소 6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 방공 요원들이 정비할 시간도 없이 같은 날 저녁 6시부터 곧바로 2차 야간 복합 공습이 시작되었습니다. 2단계에서는 수도 키이우를 겨냥해 총 731기의 공중공격 무기가 투입되었습니다. 미사일 56발과 자폭 드론 675기가 대거 동원되었습니다. 특히 러시아 리페츠크주에서 미그 31K 전투기를 통해 발사된 KH-47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 3발은 종말 단계에서 마하 10을 넘는 속도로 비행했으며 이번 공습에서 단 1발도 요격되지 못하고 모두 지정된 목표물에 도달했습니다. 또한 브란스크와 쿠르스크주에서는
18발의 이스칸드르 M 탄도미사일이 발사되었고 이 중 12발이 우크라이나 방공망에 의해 차단되었습니다. 러시아 내륙 보로그다주에서는 KH-101길 순항미사일 35발이 발사되었으며 우크라이나군은 이 중 29발을 격추했습니다. 동시에 675기의 샤헤드 드론이 브랜스크, 쿠르스크, 오룰, 밀레로보, 크림반도 등지에서 키이우를 향해 전방위로 날아들었습니다. 이러한 동시다발적 360도 전방위 공습으로 인해 방공 레이더 시스템과 요격포대는 불가능한 우선순위 결정을 강요받았으며 러시아군은 이 혼란을 틈타 탄도미사일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결과 총 24개 지역에서 15발의 미사일과 23기의 드론이 방공망을 뚫고 지상에 격돌했습니다. 요격된 드론의 잔해 역시 18개 이상의 추가 지점에 추락했습니다. 국영전력회사 우크레네르고에 따르면 에너지 인프라 시설이 타격을 입으면서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11개 주의 전력 공급이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인명피해도 속출했습니다. 키이우 다른 2차 지역에서는 9층 주거용 아파트 건물이 미사일에 직격되어 건물 내 18개 가구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잔해 속에서 12세 여아의 시신을 수습하는 등 키이우 시내에서만 총 7명이 사망하고 3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키이우 외곽 지역에서도 40명의 부상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외에도 하르키우에서 28명이 다쳤으며 오데사에서도 사상자가 보고되는 등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50채 이상의 주거용 건물을 포함해 총 180곳 이상의 시설이 파괴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편 키이우에 위치한 우크라이나 드론 제조업체 스카이에턴의 사무실 건물도 이번 공습으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레이버드 정찰용 드론을 생산하는 곳으로 러시아 국방부는 이곳을 적법한 군사적 타격 목표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스카이에톤 측은 공습을 예상하고 이미 생산시설을 우크라이나 내 다른 지역과 해외로 완전히 분산 배치해둔 상태였기 때문에 건물의 파괴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드론 생산 타격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대규모 공습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 방공부대는 역사상 유례없는 요격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틀간 진행된 전체 공습 기간 동안 러시아군이 발사한 1567기의 자폭 드론 중 우크라이나군은 총 1362기를 격격하거나 전자기적으로 무력화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의 전체 무기 요격률은 93%에 달했으며 독립적인 군사 추적기관들은 드론 분야의 요격률만 따로 산출했을 때 최대 94.8%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야간 공습 단계에서만 미사일 41발과 드론 652기를 포함해 총 693개의 공중 목표물이 격추되거나 제밍되었습니다. 특히 이틀 동안 방공 요격 드론만을 활용해 300기 이상의 적 드론을 격추했으며 이 중 특정 방공작전팀은 단 한 번의 근무교대 시간 동안 120기의 공중 목표물을 저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방공망의 치명적인 취약점도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종말 비행 단계에서 마하 10을 초과하는 러시아군의 KH-47 킨잘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은 이번 공습에 총 3발이 발사되었으나 단 1발도 요격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해당 미사일의 실전 사용을 승인하며 음속보다 10배 빠른 속도로 비행해 지정된 목표를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 대변인 유리 이그나트는 방공부대가 극심한 피로와 자원 압박 속에 놓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36시간 동안 지속된 연속적인 파상 공격은 단순한 시설 파괴를 넘어 방공 요원들을 고갈시키고 제한된 요격 미사일 재고를 완전히 소모하게 만들려는 전략적 의도로 분석됩니다. 러시아군은 현재 예라부가 제조 시설을 통해 한 달에 약 3,000기의 드론을 자체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한정된 서방의 방공 자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군 대변인은 러시아군이 이번 공습에 칼리브르 함대지 순항 미사일이나 이스칸데르 K 순항 미사일 재고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향후 추가적인 대규모 공습 위협이 상존하고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존 힐이 영국 국방장관은 이번 목요일 공습을 강력히 규탄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공 시스템 지원 및 인도를 즉각 가속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격돌의 배경에는 외교적 합의의 파기와 왜곡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공습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행동에 대한 대규모 보복 타격이라고 공식 명칭을 붙였으나 우크라이나 측은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지정된 휴전 기간 동안 모스크바 승전 기념일 퍼레이드나 붉은 광장을 겨냥한 그 어떤 공격도 감행하지 않고 휴전 조항을 전면 이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러시아군이 대규모 공습을 위해 휴전 기간 동안 의도적으로 미사일과 드론을 비축한 뒤 합의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포격을 개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휴전 조건으로 약속했던 양측 각 1000명 규모의 포로 교환 절차 역시 우크라이나 측의 이행 선언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측의 비협조로 인해 현재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크렘린궁은 협상 재개의 선결 조건으로 우크라이나군이 돈바스 전 지역에서 완전히 철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현재 러시아가 요구하는 돈바스 영토의 상당 부분을 군사적으로 실점 없이 통제하고 있어 이 요구는 사실상 협상 거부 의사로 해석됩니다. 종합하면 2026년 5월 14일 기준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50여 채의 아파트를 포함해 180고지 이상의 민간 시설이 파괴되고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방공망 가동과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신속하고 정확한 심층 보도를 위해 뉴스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